쉽습니다. 생각보다. 내신보다 10배는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 어렵게 내는 학교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대진고등학교 뽑습니다. 대진고등학교는 그냥 1등입니다. 1등. 자, 반갑습니다. 제가 정유호 선생입니다. 네. 수업은 제가 지금 3군데서 하고 있고요. 대치에서 수업하고 목동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계 3개 합니다. 3개 하고요. 대치동에서는 지금 민사 상상 하나만 합니다. 다른 학교는 안 하고요. 지금 그 3개 학교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목동은 재학원입니다. 그냥 수학 전문학원 해서 목동 애들 의대반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중계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중계는 지금 제가 7년차입니다. 7년차 수업이고요. 중간에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중계동은 사실은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명인학원에서 되게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고요. 명인학원에서 대학을 정말 많이 보냈죠. 근데 하여튼 뭐 학원하고 좀 갈등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만두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명인학원이 수학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그때는 수학이 정말 잘 됐습니다. 50명짜리 반에서 13명이 의대를 갔습니다. 이 중계동에서. 대단한 거죠. 중계동에서 13명 보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정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정시가 가능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건데, 이게 도박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박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별로 1, 2학년 때 안 좋았었는데 승부를 한번 걸 수 있다라는 건데, 어머님들은 지금 승부를 거는 초창기 멤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더 일찍 승부를 건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3반에 대진여고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대진여고 2학년 학생이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고요. 그 오빠는 작년에 대진고등학교에서 연대 치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2년 터울인데 1학년 끝나자마자 본인 의사로 자퇴를 했고요. 지금은 학생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검정고시에 봐야 되죠. 그리고 올해 수능을 봅니다. 근데 고3반 중에서 제일 잘합니다. 목표는 의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대는 100%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의대냐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의대를 가려고 그 아이는 도박을 건 거죠. 그래서 자퇴를 과감하게 하고 준비를 하고 수업을 계속 듣고 수학 점수는 거의 이제 100점이 나오고요. 모의고사는. 내신 뭐 앞에서 얘기 다 들으셨겠지만 내신 등급이 만약에 2점대, 3점대 사이 정도가 되면 실제로는 수시에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는 좀 힘들고요. 뭐 의대 이런 데는 아예 꿈도 못 꾸고요. 그럼 이 정도 선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나 웬만큼 좀 하는데 대학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상한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가고 싶은 대학을 좀 높은 대학을 잡으려면 방법은 지금 이 정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코로나가 있고요.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뭐 막 퍼지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코로나의 영향, 학원에 미치는 영향,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옛날 같으면은 뭐 상위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공부를 하는 상위권 아이들 소수와 그렇지 않은 나머지 아이들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얘들하고 격차가 아주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간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거의 지금 손 놓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물론 이제 학교에 도움도 못 받고 학원에 도움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고자 했으면 해놓은 건데 그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실제로는 이 상위 그룹을 형성하는 아이들의 명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약대라는 게 있는데 약대 지금 추산 인원이 약 1,600명입니다. 1년에 뽑는 약대생만 1,600명이고요. 원래 없던 거였는데 뽑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대 쪽에 있는 아이, 의대를 가려고 했던, 지원하려고 했던 아이들,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약대로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대 공백이 좀 생기죠. 인원수는 줄었고 의대 정원 안 바뀌었는데 약대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의대 쪽에 올해 보시면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위 그룹 애들이 의대를 지금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니까 가능하다는 거고요. 물론 의대 가실 때는 정시로 만약에 의대를 가시려고 하신다면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의대가 아니라 상위 그룹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좋은 대학에 공대 쪽으로 내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등급만 보시면 되니까 1등급만 찍으면 되는데 1등급은 어쨌든 92점이고요. 92점 맞기는 생각보다 쉽다는 거죠, 지금은. 올인해서 정시에서 92점 맞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 맞으면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야, 너가 아무리 공부 못해도 모의고사, 수능에서 92점 못 맞으면 정말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2022 수능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네이버 검색창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검색어에 뭐가 나오면 꿀수능 이렇게 나옵니다. 꿀수능이라는 게 쉽다는 거죠. 대학교 가기가 엄청나게 쉽다는 거고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2017, 18, 19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헬이었고요. 지옥이었고요. 수학 문제를 보시면 저희가 봐도 이 문제를 도대체 애들이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 지금 나오는 고3 애들, 여기 고3 애들 수업할 때 여기 고3 애들이 지금 그 아이들이 뭐 전교 1등, 뭐 이런 아이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1등급 후반대도 있긴 있는데 2등급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썩 잘하는 애들은 아니고요. 다 의대 가자는 애들은 아닙니다. 근데 걔들 대화가 6편 끝나자마자 나왔던 대화가 애들이 와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너 이번에 30번 틀렸어?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옛날 같으면 30번을 틀리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 전국에서 300명, 400명밖에 못 맞추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 좀 하는 애들이 30번 맞추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0번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다면 92점 맞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 보시면 그 수원, 수투하고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수투가 여기에 22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1개 나옵니다. 11개 나오는데 수원 이제 아직은 잘 모르니까 이제 수능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수능하고 내신은 완전 다릅니다. 수원에서 나오는 11문제는 정말 틀리면 바보입니다. 바보. 그 정도로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내신하고 다릅니다. 내신이 정말 어려운 거고요. 수능에 나오는 수원은 정말 쉽습니다. 그럼 수투가 문제인데 수투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수투에서 여러 문제가 무섭지 않냐라고 하는데 수투에서 딱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제 눈높이를 뭐 상상고 가르치고 하나고 가르치고 민사고 가르치니까 되게 높게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 수투 문제, 여러 문제 봤을 때 그중에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는 1개 또는 2개입니다. 좀 공부를 덜 했다면 2개, 공부를 웬만큼 했다면 한 문제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22번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선택 과목이 되는데 선택 과목은 물론 이제 뭐 다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선택 과목의 23번, 4번 정말 쉽습니다. 그냥 29번하고 30번 정도 어렵다. 어려운 것도 옛날 2017년, 18년도 수능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조금 어렵다라는 정도지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풀 수 있다는 얘기는 문제를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발상이 금방 떠오를 정도로 17년도, 18년도 문제는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예 모릅니다. 어떻게 시작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푸는지 방식이 생각이 안 나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보면 금방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연산만 깨지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상위 그룹 애들은 굉장히 지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꿀수능이란 말이 꿀수능 맞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단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안 한다면 그건 얘기할 건 없는 거고요. 올해 지금 고3 애들하고 내년 고3은 좀 다른 게 올해 고3 애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바뀐 모의고사의 샘플이 한 개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옛날 문제만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바뀌었는데 문제 유형이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던 킬러 문제만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쉽게 문제가 바뀔 줄은 모르는 상태에서 고3이 지금 드러났고요. 그럼 이번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간 애들,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1년치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공부하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3보다는 쉽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적분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제가 낮에 저희 학원에서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상담을 좀 하고 가셨는데 기하 선택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막 뜯어 말렸거든요. 지금 선택이 수원하고 수투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 과목이 미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가 있고요. 확통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이 3개 중에서 저한테 누군가한테 와서 뭘 먼저 제일 뺄 거냐 그럼 저는 무조건 이거 뺍니다. 지금 대치동이 저한테 듣는 하나고 2학년 애들, 지금 2학년 애 중에 문과 1등이 있습니다. 전체 문과 1등, 걔는 미적을 합니다. 이걸 안 하고요. 그 아이의 말이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뭔가 하면 저한테 빼라고 하면 이걸 무조건 뺍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확통을 빼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력하고 관계없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수능 말고요. 이 전 단계 2009 수능, 그러니까 자 재작년 아이들이 봤던 수능에서는 28번, 29번, 30번 어렵습니다. 이 킬러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오답률 1등이 얘입니다. 얘는 보통 99점 몇 프로 나옵니다. 오답률이 1%가 안 된 애들이 맞췄다는 거죠. 전국에서 한 600명 정도 맞춥니다. 정말 잘 만든.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게 29번입니다. 이게 랭킹 1등이고 이게 2등이고요.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여기 앞에 21번이 훨씬 어려운데 21번이 4등입니다. 얘가 3등입니다. 이 문제가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매년 저는 이거 봅니다.
올해 답이 28번의 답이 경우의 수인데 만약에 288이다. 그러면 정답을 288을 쓴 애들이 많지가 않고요. 287이나 289를 써놓고 틀린 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는 거잖아요. 잘못 세다 보면 하나 빼먹으면 이게 나오고요. 모르고 한 번 더 세버리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오답률이 무진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력하고 관계없이 아차하고 정신줄 놔버리면 실수하는 문제라서 저는 확통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통수학이 아닙니다. 이건 정통수학이 아니고요. 정수론과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럼 미적이냐 기하냐인데 접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전 기하를 택하죠. 기하가 훨씬 쉬우니까. 훨씬 쉬운 정도를 벗어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학생들 수능 점수 채점할 때 미적을 택한 아이들의 수원 수투 평균을 내고요.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의 수원 수투를 평균을 내서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수원 수투를 더 잘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잘하고요.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은 수원 수투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 표준변환 점수를 바꾼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선택한 애가 만점을 맞으면 표준변환 점수로 158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선택한 애가 만점 나오면 153점밖에 안 나옵니다. 표준변환 점수. 그럼 이 5점 차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같은 과에서 제가 만약에 무슨 기계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 기계공학과에서 5점 차이면 학교가 한 2개 정도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큰 점수고요, 이건.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근데 오늘 아까 낮에 오신 아까 어머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만점 못 받을 거 기하에서 만약에 미적을 택했다가 한두 개 정도 틀렸다. 기하를 만약에 다 맞히면 얘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물론 얘가 더 유리하죠. 그렇게 되면. 이건 틀렸다는 조건 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한두 개를 틀릴 만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얘를 잘하는 애가 미적을 아예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얘를 잘하는 애들은 미적도 웬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걸 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대치동에서 설명할 때 모학원 원장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수학 3등급 밑에는 기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지? 그럼 너는 기하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치동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하를 택한 아이들의 점수가 지금 낮다는 거죠.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난이도가 쉽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킬러 문제가 정말 킬러 같지 않은 문제가 나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킬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은 잘 못 느끼더라고요. 뭔가 하면 지난 교육 과정에서 그 모의고사 이렇게 됩니다. 1번부터 21번까지가 쭉 객관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이 나오고요. 난이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고요. 다시 쉬워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 시험지를 봤던 게 재작년까지였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떻게 됐냐면 1번부터 15번, 다시 16번부터 22번, 23번부터 30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사고라는 게 쉬운 것부터 점점 어려운 걸 가서 마지막에 어려운 거 딱 끝내버리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다면 이렇게 된 시험이 있다면 가장 학생들의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사고가 흐름이 있으니까. 근데 쉬웠다가 어려웠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아이들은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습니다. 문제 풀 때 예전에 1, 2, 3, 4 풀다가 21번까지 안 가고요. 19번까지 풀고 22번부터 쭉 풀어서 28번까지 푼 다음에 나머지 4문제를 나중에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근데 지금은 이 단계가 지금 3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실제로 이런 시험지 갖다 놓고 똑같은 아이들 테스트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된 시험지가 점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연습을. 그래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이제 내신 좋지 않은 학생들 정시 대비 서둘러라 하는 건 아까 제가 좀 도박 같지만 빠르게 좀 적절하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가능성이 예전만큼 낮지는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재수생들이 워낙 강세였고 거기에 비해서 워낙 정시 인원수가 작았기 때문에 그 재수생들을 이길 가능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50%이기 때문에 재수생들 들어가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지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만약에 지금 상태 내신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보고 그 대학보다 좋은 대학을 원하신다면 일찌감치 승부를 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저기 써있죠. 수원 전반적으로 쉽다라고 했고요. 수원 제가 제일 그 고3 애들한테 얘기한 그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지수로그 단원이 있습니다. 수원에 아마 내신 시험 볼 때 지수로그 연산 같은 거 할 때
되게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었을 겁니다. 뭐 2에 뭐 n분의 뭐 4 뭐 4n 플러스 1이 뭐 어쩌고 얘가 정수가 되고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 다 돌아버립니다. 너무 어렵다고 짜증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수로그 연산, 이 고3 애들 맨 처음에 그 강의 시작할 때, 겨울방학 때 시작할 때 수원 얘기할 때 선생님 지수로그 연산에서 우리 뭐 나와요? 그래서 지수로그 연산은 수업 안 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지 마 공부. 왜요? 얘 한 문제 나와 딱 1번에 나옵니다. 근데 1번 문제 틀리는 학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걸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내신 대비하는 거랑 수능 대비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이제 그 미분에 들어가면 수열 극한이 나옵니다. 수열 극한의 덩어리가 되게 크고요. 양도 되게 많습니다. 수열 극한을 다 홍보한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수열 극한에서 딱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인데 한 문제는 바보도 맞추는 문제고요. 한 문제가 도형 문제가 나옵니다. 무한등비급수라는 거. 그 두 개 말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면 제가 성을 갈아버립니다. 수능은 각 단원별로 대표 문항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3반 이제 내일 모레 또 다시 돌아오겠지만 고3반 가끔 들어가서 애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야 올해 1번에 뭐 나오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요. 1번 뭐 나오니? 그러면 지수로그 연산이요? 2번 뭐 나오지? 삼각함수 연산이요? 3번 뭐 나오지? 적분 나와요? 이거 술술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다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내신보다 10배는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 어렵게 내는 학교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대진고등학교 뽑습니다. 대진고등학교는 그냥 1등입니다. 1등. 상상고 하나고 애들이 대진고등학교 기출문제 보면 다 묻습니다. 선생님 이 학교 어디 있는 학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수투 아까 말씀드렸죠. 수투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 미분적분 문제 하나씩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쉽다라고 정말 발가락으로 풀어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능에 대한 공포심 빨리 없애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29번, 30번 미적분 선택한다면 29번, 30번 문제가 등급을 가른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의대가 목표라면 이 두 문제는 퍼펙트하게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의대가 목표가 아니라 저 뭐 성균관대 무슨 뭐 신소재공학과 갈게요. 뭐 이런 상황, 연대, 공대, 고대, 공대 이런 데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막말로 이거 30번 한 개 날라가도 1등급이 나옵니다. 네, 1등급 나오고요. 그 정도에서는 1등급 가지고 어느 대학교 가서도 의대만 아니라면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누군가 와서 당신 두 학생이 있는데 하나는 정시 대비해야 되고 하나는 지금 내신 대비하는데 누구 할 거니? 그럼 전 정시 대비합니다. 내신 대비가 훨씬 어렵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 적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능은 30문제 전부 다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몇 번에 뭐가 나오는지까지 애들한테 얘기해줘서 대비까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다이그램이고요. 자, 요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뭔가 하면, 일단 저는 이제 확통 안 본다, 기하 안 본다, 이건 내신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화 이미 끝났고, 수화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요를 생각하시는데, 구조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수원하고요, 수투하고요, 미적분 시험 봅니다. 만약에 이 세 개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럼 수원의 커리를 저는 이제 교과서하고 좀 다르게 짭니다. 지수로그가 있는데 지수로그하고 지수로그 함수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요. 여긴 지수로그 연산이고 이건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상학함수 나오고 수열 나오죠. 그다음에 수원 들어가면 함수 극한 나오고 미분 나오고 적분 나옵니다. 다 함수 쪽이고요. 그다음에 미적분 들어가면 생뚱맞게 수열 극한이라는 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갖다 붙여놨죠. 되게 재밌는 얘기 들을까요? 수열 극한은 여기다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수열 극한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한 학기에 안 끝납니다, 과정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머리 상태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행정부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단순합니다. 어머니, 여기는 수열은요, 보통 이산수학이라고 해서 정수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이 함수는 다 실수를 다루는 학문이라서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물과 기름인데 여기다 물에다 갖다 기름을 갖다 둥 띄워놓은 거죠. 이유는 시간상 안 끝나니까입니다.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안 믿기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후진국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건 정말. 모든 수학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컬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제가 진하게 박스를 쳐놓은 거 지수로그 함수, 상학함수, 함수의 극한,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 삼각함수의 덧셈정의, 함수의 극한,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번 얘기했냐면 9번 얘기했죠. 한 단어를. 함수란 단어를 9번 얘기했죠. 그럼 함수가 어디 있냐? 수하에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하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는데 수하에 함수가 별거 없던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내신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 함수 저는 1학년들 가르칠 때
이 함수를 되게 심하게 가르칩니다. 함수 방정식의 편미분의 별거 다 가르칩니다. 애들이 막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할 정도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 고3 돼서 그거 하길 너무 잘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이스가 깨져버리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고요. 싹 날아가고요. 함수에서 막말로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집합이 있고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y가 있고요. 이 x의 집합을 뭐라 부르죠? 이걸? 학생들. x의 집합을 뭐라 부르죠? 이거 한글로? 정의역. 잘했어요. 이 y를 뭐라 부르죠? 네, 치역 안 되고요. 공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에 대응된 놈만 잡아서 얘를 뭐라 부르는 거고 이걸 치역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맞아? 됐습니다. 그러면 함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가 있잖아요. 뭔가 하면 좀 쉽게 배우셔야 됩니다. 수학은 무조건 쉽게 배우셔야 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거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 플러스 2라는 일을 한다고 하면 여기 뭔가 들어가서 여기서 뭐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여기 1 들어가면 뭐 나오죠? 이거 어머님들도 아시죠? 설마 1 들어가면 뭐 나오죠? 3 나오죠. 그럼 여기 2 들어가면 뭐 나오죠? 4 나오죠. 그럼 제가 물어보죠. 여기 들어가는 값이 변하나요? 계속 변하고 있죠, 이거. 그럼 변하는 수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너무 쉬운데? 변하는 수. 이건 거의 수수께끼도 아니고 바보 같은 변수죠, 변수. 그럼 여기 나오는 수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죠. 그럼 얘도 변수죠.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니까 갑자기 여기 있던 동그라미를 x라고 바꿨고요. 여긴 동그라미를 y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y가 뭐가 됩니까? 이게 x 플러스 1 되는 거잖아요. 그럼 x가 뭐죠? 변수죠. y도 뭐죠? 변수죠.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 함수에서 변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10개 설명 넣으면 x도 변수고 y도 변수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죠. 변수가 누구죠? 변수는 x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들어간 변수는 아무거나 막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 독립변수라 부르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변수는 아무거나 못 나오고요. 1 들어가면 누구만 나옵니까? 3만 나와서 이걸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변수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독립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변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x가 변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를 갖다가 양함수라 부르는 겁니다. 다 배웠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중간에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 뭐냐? 그럼 이건 양함수냐? 아닙니다. 이걸 무슨 함수라 부르죠? 이건 음함수라 부릅니다. 왜그런가 하면 x하고 y가 다 독립변수니까. 이렇게 배우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음함수가 뭔지 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2t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3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어떤 식이 여기 식이 있다고 하죠. 여기 f라는 식이 있다고 하죠. 변수가 누구냐? 그럼 애들이 다 x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나죠. 변수가 t일 수도 있고요. x일 수도 있고요. a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항상 이 앞에다가 괄호 열고 이렇게 변수를 써줍니다. a가 변수야 라는 소리입니다. 약속이죠. 이건 수학적인 약속.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몇 차 함수니? 그럼 2차 함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기가 보이니까. 근데 변수가 a인데 그러면 그럼 1차 함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이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깨져버리면 여기가 깨져버리면 나중에 미분적분은 그냥 허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애들이 봐야 될 시험 중에 제가 박스 진하게 쳐놓은 이 다 합해서 몇 개입니까? 9개. 9개 빼고 요거 뭡니까? 아까 제가 1번 나온다 그랬죠.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면 바보입니다. 수열은 다 연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나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문제만 나옵니다. 수열의 극한은 딱 두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도형이고 하나는 발가락으로 푸는 문제라고. 그럼 그거 빼고 나면 함수를 잡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 특강을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겨울방학 전에 그 특강 제목이 함수를 잡으면 대학이 보인답니다. 제 책 제목이고요. 제가 쓴 책입니다. 굉장한 히트 책입니다. 그거는. 저 380페이지짜리인데 그걸 12주 만에 끝냅니다. 함수 잡으면 대학은 무조건 갑니다. 지금 수능에서는.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네. 여기 지금 지금 고3 애들은 그 특강할 시간이 안 나서 그 특강했던 걸 제가 다 찍어서 그냥 다 뿌렸습니다, 애들한테. 다 보라고 했고요. 애들이 보고 나선 다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공짜로 주시다니. 네. 그럼 제가 강의하면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저는 모든 강의를 다 찍기 때문에 다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야, 이거 목동에서 했던 특강인데 너희 그냥 봐. 애들은 돈 내고 봤지만 너희는 그냥 집에서 그냥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먼저 봐 하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강의에 와서 다 일일이 체크해 주면 되고요.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 정시에서 올인해서 대학을 한번 노리겠다, 좋은 대학을 한번 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함수만 잡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수업이 따로되고요. 화, 금이고요. 그다음에 참석은 저희 조교가 와서 할 거고요. 조교가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뭐 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조교가 와도 아마 감동할 겁니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정은 맨 처음에 수원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비중이 작아서 이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학기 때 수투를 지금 시험 보는 학교도 있으니까 수투 여름방학 때에서 여름방학 때 수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그냥 학생들 학교진도에 관계없이 미적분 치고 나가서 마지막에 한 11월 때쯤 되면 미적분이 거의 끝날 때면 되면 마지막 기간 동안에 수원만 쫙 한번 훑어주면 그럼 겨울방학이 들어가기 전에 수원 미적분 수원까지의 뭐 개념이 부족해서 못 풀어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다 끝날 거고요. 여기서 끝내는 건 기본 개념, 심화 개념 다 끝낼 거고 그다음에 유형 정리까지 끝냅니다. 어차피 수투에서는 미분에서 뭐 이런 유형이 나오고 미적분에서는 이런 유형이 나와라는 얘기까지 끝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끝나는 시점이 이제 겨울방학 시작점이고요.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 제가 이 프로그램 짠 이유가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 제가 여기하고 원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돈 벌게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제가 죄송해서 그러면 분명히 이제 제가 그때쯤 되면 강의실 타달라고 할 겁니다. 타달라고 해서 상위권, 이 동네 상위권 애들을 긁어 모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면 걔들이 여기까지 끝낸 아이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을 잡아낼 거고요. 걔들 가지고 소위 킬러 문제라는 걸 풀기 시작할 겁니다. 2017, 18 처음에는 다 토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푸는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풀어야 지금 30번을 보면서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저는 그건 연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문제가 안 나오지만 그걸 배워야 사람이 논리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수능이 얼마나 쉬운 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 포함해서 겨울방학 과정에서는 겨울방학 3월 초 끝나기 전까지 아마 모의고사 문제는 전부 다 풀어버릴 겁니다. 내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 3월달 되면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할 거고요. 어쨌든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모의고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매번 모의고사 보고 과제 내고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점수 관리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일요일 참석 때 질문하고 모르는 문제 질문하고 테스트도 실시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년 반짜리 컬입니다. 물론 중간 이제 컬이는 좀 바뀌긴 하겠지만 스케줄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